이번 시간에는 우리 앱 및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및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이 있죠. 그런 앱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앱 및 기능이요. 자, 요거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지금처럼 윈도우 설정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설치, 제거, 기본값, 옵션, 기능하고 이렇게 있죠. 자, 이 앱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앱을 가져올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맨 위에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해 보게 되면 제한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유사한 앱이 있는 경우에 알림을 지원해 주겠다. 제한 없음 단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제공하지 않는 앱이요.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것만 쓰겠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앱을 가지고 올 위치를 선택할 때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선택적 기능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기능 추가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추가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설치된 기능하고 나와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죠. 윈도우 거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그 기능을 추가를 시키거나 제거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추가된 것도 이렇게 나오고 추가시킬 수 있게도 나옵니다. 여기 기능 추가라고 해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윈도우에 보게 되면 이런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더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나한테 이제 필요한 거를 우리가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용량도 나오고 제거라는 버튼도 있고 있어요. 여기서 제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제거가 되겠죠. 제거가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윈도우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내 컴퓨터에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추가해서 얘를 지웠던 거를 다시 추가시켜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해당 앱을 실행을 시킬 때 그때 어떤 거를 선택되게 할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죠. 내가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어떤 창이 뜨냐?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이 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내가 크롬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요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제거라고 있죠.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뭐가 나타난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앱들이 전부 다 나오더라.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제거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복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우리 1번에 보게 되면 이제 앱을 가져올 위치 선택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설치할 앱을 가져올 그 위치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제한 없으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한 없음이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이제 유사한 앱이 있을 때 그때 알림을 띄워주세요. 그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제한 없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제공하지 않는 앱을 설치하기 전에 뭐를 띄워달라?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주세요. 그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것만 내가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그 안에 있는 앱들만 이제 설치하는 게 권장사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기능이요. 선택적 기능이라는 거는 윈도우 10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추가로 이제 설치를 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언어 팩이 됐든 아니면 필기 인식이 됐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어디에 있는 거다? 싹 다 윈도우에 포함된 거다. 윈도우 자체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거를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삭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설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얘가 뭐냐?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돼 있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도스 창에서 해당 앱을 실행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이름을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패드라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노트패드 S가 붙어 있고 여기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붙어 있죠. 어차피 노트패드에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거를 끌래, 어떤 거를 킬래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게 얘가 이제 켜진 걸로 이제 선택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노트패드라고 요 파일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때 지금 요 위에 있는 노트패드 얘는 꺼져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켜져 있는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 앱이 설치되어 있을 때 어떤 걸로 실행할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앱 실행 별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창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고 얘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각종 앱에 대해서 제거도 하고 변경도 하고 복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프로그램 및 기능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이제 윈도우 10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의 앱이 됐든 기능이 됐든 그런 것들 이제 쓸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게 이제 앱 및 기능이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문제 내기 참 좋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음 중 앱 및 기능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기능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기본 앱이라는 거는 우리 웹브라우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메일도 마찬가지고요.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내 컴퓨터에서 영상 파일을 하나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이제 플레이어로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할 거냐. 그거 이제 설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도 보면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가 인터넷 뭐 경로 같은 거 하나 클릭했을 때 어떤 웹브라우저로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게 할 거냐. 특정 작업에서 사용할 그런 기본 앱을 우리가 설정할 때 이 기본 앱이라는 곳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들어가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 이제 기본 앱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일 주소 같은 거를 클릭했을 때는 이제 아웃룩이 나타나게 그리고 지도 어떤 특정 지역을 선택했을 때 지도가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그리고 어떤 특정 음악 같은 것들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얘로 이제 실행이 되게 그리고 어떤 특정 사진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으로 이 앱으로 이제 실행이 되게 그리고 비디오 영상 파일 하나 실행을 시켰을 때 KM 플레이어라는 걸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웹브라우저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본 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메일이 됐든 지도가 됐든 음악 플레이어가 됐든 사진이 됐든 이런 작업에서 사용할 그런 기본 앱을 이제 지정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메일을 확인할 때 아웃룩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럼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요. 이 중에서 다른 앱으로 내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 이런 것도 클릭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앱들이 나오죠. 그리고 브라우저도 내가 클릭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또 뜹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그 앱,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초기화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초기화라는 버튼은 마이크로소프트 권장 사항으로 싹 다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파일 형식별 기본 앱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프로토콜별로 기본 앱을 선택해라. 그리고 앱별로 기본값을 내가 설정하겠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좀 보자고요. 자, 1번에 보니까 기본 앱이라고 아까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메일이 됐든 지도가 됐든 음악 플레이어가 됐든 사진 뷰어가 됐든 비디오 플레이어가 됐든 웹브라우저가 됐든 이런 작업에 이제 사용할 그 기본 앱을 지정하는 곳이 우리 기본 앱이 있고요. 초기화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화라는 거는 내가 사용자가 지정한 기본 앱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권장해주는 그런 앱으로 싹 다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 그게 이제 초기화예요. 그래서 아까 제 것도 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제가 크롬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에지라는 걸로 이제 변경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일 형식별로 기본 앱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파일 형식별로 여기서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 파일이 가지고 있는 확장자 얘기하는 거예요. 확장자. 그 확장자별로 각각 이제 실행될 그 앱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파일에 보게 되면 JPG라는 것도 있고 BMP도 있고 P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내가 JPG 파일을 선택을 했을 때 A라는 앱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라. BMP는 이제 B라는 앱으로 실행시켜라. PNG는 뭐 C라는 앱으로 실행을 시켜라. 그런 식으로 각각 확장자별로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제 프로토콜별로 기본 앱을 선택하겠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프로토콜별로 각각 연결돼서 실행할 그 앱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프로토콜이 HTTP라는 것도 있고 FTP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HTTP로 했을 때는 A라는 그 앱이 이제 실행이 되게, FTP를 실행을 시켰을 때는 이제 B라는 앱이 실행이 되게, 그렇게 각각 프로토콜마다 우리가 따로따로 그렇게 기본 앱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거 보게 되면 앱별 기본값 설정이라고 있어요. 얘는 이제 파일 형식별, 프로토콜별이 아니라 앱별이야, 앱별. 같은 유형의 파일이 있을 때 같은 유형의 파일을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연결되게 할 그 앱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 파일이다 그러면 JPG도 있고 BMP도 있고 PNG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그림 파일이 됐든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사용할 그 앱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상 파일도 보면 확장자가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더라도 영상을 내가 실행을 시켰을 때는 특정 앱이 이제 실행이 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앱이다.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앱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윈도우 설정에 이제 비디오 재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윈도우에 포함된 그런 비디오 재생 플랫폼이 있어요. 이걸 이제 사용하는 앱에 그 비디오 설정을 우리가 변경시킬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비디오 재생이요. 여기서 이제 비디오 재생 플랫폼이라고 나왔는데 이 재생 플랫폼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윈도우 10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API가 있어요. API랑 환경 정보가 됐든 아니면 드라이버가 됐든 코덱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싹 다 모아놓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는 비디오 재생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비디오 재생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윈도우 설정에서 이제 앱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우리 비디오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기능으로 들어가서 왼쪽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비디오 재생이라고 여기 있죠.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HDR이 됐든 WCG가 됐든 그런 컨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하는 곳이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비디오 자동 처리를 통해 화상을 개선하겠다. 그게 이제 끔으로 돼 있죠. 얘가 이제 윈도우가 비디오 설정을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줘요. 자동으로 처리해서 우리 비디오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낮은 해상도에서 비디오 재생을 하는 것을 선호하겠다. 이게 이제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데 얘는 언제 체크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영상을 볼 거예요. 다운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다운받으면서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일의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럼 용량이 커지면 이제 다운받는데 그만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영상이 이제 나오다가 막 중간에 뚝뚝 끊겨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얘를 체크하게 되면 해상도를 조금 낮춰서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파일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빠르겠죠. 그러면 이제 끊기는 거 없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낮은 해상도에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을 선호하겠다 해서 얘를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가 낮은 해상도로 재생이 돼서 우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재생에서 하는 게 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HDR이 됐든 WCG가 됐든 그런 컨텐츠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주는 곳이요. 이 HRD라는 거는
우리 영상에 이제 색상이 됐든 밝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더 선명하고 고유한 색상, 뚜렷한 색상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HDR이라는 거고요. WCG라는 거는 우리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전체색의 범위를 넓히는 그런 기술을 보고 우리가 WCG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비디오 자동 처리를 통해 화상을 개선한다. 얘는 말 그대로 윈도우가 비디오 설정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해서 비디오 화질을 이제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낮은 해상도에서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을 선호하겠습니다 해서 이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스트리밍 비디오를 낮은 해상도로 재생을 시켜서 파일의 용량을 작게 만들어서 우리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재생에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될 그 앱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작 프로그램이요. 우리 윈도우 키자마자 컴퓨터를 키자마자 바로 실행되게 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맨날 출근해서 엑셀을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에다가 아예 엑셀을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려고 이제 켰을 때 이제 엑셀도 같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실행이 돼서 엑셀 화면이 이제 바로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윈도우 설정에 들어갔고요. 앱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왼쪽 하단에 보게 되면 시작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선택해서 보게 되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이 쭉 뜰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 등록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켜져 있는 것도 있고 꺼져 있는 것도 있죠. 켜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윈도우 로그인하고 이제 실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될 앱들이요. 그리고 끔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작 프로그램 설정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우리 작업 관리자 있죠? 이 작업 관리자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사용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 프로그램 얘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 잡고 계셔야 되고요. 설정할 수 있는 곳은 지금처럼 작업 관리자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설정에 앱에 우리 시작 프로그램 거기서도 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이랑 연결된 프로그램이 뭔지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해서 특정 데이터 파일, 문서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 사운드가 됐든 동영상이 됐든 그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우리가 열잖아요.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 그 앱을 보고 우리는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 파일 확장자에 의해서 우리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결정은 뭐에 따라 된다? 확장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현재 연결된 그 앱이 없는 그런 파일들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나면 실행되는 창에서 사용할 앱을 지정해 줘야 우리가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연결된 프로그램, 연결된 앱이 없어요. 없을 때 만약에 내가 그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이 떠서 이 파일을 열 때 사용할 앱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타나요. 그러면은 내가 실행시키고자 하는 그 파일을 열 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열 건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면 돼요. 해서 사용할 앱을 우리가 지정해 줘야 그 파일이 실행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 확장자에 따라서 우리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확장자가 다른 여러 개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 파일 보면은 종류가 되게 많죠. 뭐 GIF도 있고 PNG라는 파일도 있고 JPG도 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림 파일이니까 전부 다 뭘로 열어라? RC로 열어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C나 우리 곰플레이죠. 곰플레이어도 우리 노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노래 파일에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동영상 파일에도 우리 확장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확장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특정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거기 메뉴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이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걸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위 메뉴에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 그 앱의 목록이 이제 표시가 돼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들의 목록들이 쭉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 앱이 없을 때에는 하이 메뉴가 따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앱을 바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창에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특정 텍스트 파일을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바로 가기 메뉴가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하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을 열 때 메모장으로 열 거야? 아니면 워드패드로 열 거야? 아니면 이제 다른 앱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검색을 할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특정 파일을 열 수 있는 앱이 내 컴퓨터에 없어요. 없을 때는 이제 하이 메뉴가 없잖아요. 이런 하이 메뉴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앱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창이 바로 표시가 돼버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으니까 이 연결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결된 앱이 없을 때 우리가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실행할 때에서 그 사용할 앱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창이 하나 뜬다고요. 그리고 확장자가 달라도 다른 여러 개 파일이 있어도 하나의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연결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정하는 방법은 해당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연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내가 그 특정 파일을 열 수 있는 하이 메뉴가 뜹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앱을 내가 선택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그 특정 파일이 열리더라.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 특정 파일을 열 때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 앱을 보고 우리는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이 연결 프로그램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 파일이 가지고 있는 이 확장자에 의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